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삶의 작은 기적은 아팠던 곳이 낫거나 힘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못 살 것 같이 답답하고 힘들다 씻은 듯이 나을 경우 우리는 이제는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의 추위에도 걸리기 쉬운 감기지만 떼어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분명 우리는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이겨내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의 감기처럼 피하기 어렵지만 이겨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천천히 생각해보며 신승훈의 크리스마스 미라클 듣고 오겠습니다. 거리엔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온 세상에 흰 눈이 소리 없이 앉으며 예쁜 선물을 그리다 잠든 아이들처럼 가만히 두 눈을 감아요. 아주 작은 기적은 오늘 밤 기도해요. 내 맘속에 그대가 들어오던 날처럼 그대 맘속에도 내 사랑이 다가가기를. 그럼 이 겨울도 행복하겠죠. 안아요 그댈 보는 건 맘이 따뜻해지는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진 것과 같은 것. 세상에 그대가 있어 내겐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선물 상자들을 여는 일인걸.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and the lights shine bright on Christmas, 하얀 눈과 함께 나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그대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 나인 걸 그대도 조금씩 알게 되겠죠. 맘이 따뜻해지는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진 것과 같은 것. 세상에 그대가 있어 내겐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선물 상자들을 여는 일인걸.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and the lights shine bright on Christmas, 하얀 눈과 함께 나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그대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 나인 걸. 세상 가장 큰 행복은 함께하는 마음 속에 있단 걸 믿어요.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Christmas.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충사랑이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저희가 이제 겨울인데도 참 따뜻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눈도 안 오고 이렇게 따뜻하게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역시 계절을 속일 수는 없다고 네. 하잖아요. 예. 대설이 됐다고 아주 그냥 신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아, 네. 첫눈치고는 정말 폭설이었고 정말 말 그대로 대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눈이 진짜 막 뭐라 그러지? 아주 큰 송이로 쏟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눈이 막 온 천지에 막 내려가지고 막 전체를 막 뒤덮는 느낌 막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 다행히도 그래도 막 그 영하가 아주 막 내려가진 않아서 빨리 녹아서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녹았다. 그래 빨리 녹아서 지금은 또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폭설이 내렸는데 그거 안 녹고 열흘도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폭설이었지만 그래도 빨리 녹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고요. 네, 많습니다. 일단 첫눈이 내렸을 때 수도권에서는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눈 무서워요. 예. 네. 서울에서 수원까지 9시간 걸리고요. 퇴근길에서 버스에서 8시간 갇혀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출장 갔다 오는데 한 길에서 김포에서 서울까지 집까지 한 4시간 정도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고가도로, 그러니까 우리 동네 보면 내부 순환 노는 그 길이 가지 못하게 통행이 금지되었는데 그 내부 순환도로에서 차 바퀴가 빙글빙글 돌았다는 얘기도 좀 하고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진짜 합니다. 미끄러우니까 차 바퀴가 돌아가지고 차가 그냥 뱅글 도는 거를 저도 봤어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참 심각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무학재 고개를 넘어오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비탈길은 올라오지를 못하잖아요. 네. 저희도 집에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앞에를 막 쓸고 그 다음에 차가 조금 올라오고 또 쓸고 막 이렇게 한 적 있거든요. 근데 네. 진짜 미끄러운 거는 뭐 이겨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저희는 이제 주택가다 보니까 내 집 앞 청소는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아들들이 아빠 차 못 들어온다고 열심히 눈을 치우러 내려갔었는데요. 네. 정말 이게 눈을 치워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좋았는데 또 상가 앞을 지나가다 보면 눈을 치우지 않아서 그 눈이 그대로 쌓여가지고 미끄러웠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햇빛이 잘 드는 양지는 길을 쓸어놓으면 금방 길에 눈이 녹아서 괜찮은데 햇빛이 덜 드는 응달 쪽에 있는 도로는 미끄럽고 눈이 질퍽거리고 막 그래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집 앞은 정말 가게나 그 도로나 내 집 앞 골목은 좀 눈을 쓸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렇게 미끄러운 길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하던 거 전선을 좀 갈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제 그늘진데 그런 골목은 정말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CCTV도 안 달리는 골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쳐도 그 다친 사람들을 찾기가, 그러니까 그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등산 갔을 때 겨울에 네. 찾지 못한, 실족됐을 때 못 찾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겠어요. 네. 네. 그 골목은 CCTV도 없는 데다가 사람들이 가면서 넘어지면 다치고 나서 정말 큰 병입니다. 고관절이 뭐 깨지는 경우도 있고 뭐 예. 그 골절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어른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다 그 골목에서 미끄러지기 너무 쉬워요. 솔직히 차 같은 경우는 뭐 체인이라도 하고 다 간다든지 뭐 안 미끄러지려고 좀 뭔가를 하지만 이거는 사람 신발들이 요새는 너무 미끄럽게 나와서 뭐 안 미끄러운 신발도 얼음판 위에서는 그냥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네. 그 골목에서 미끄러졌다. 너무 위험해서 저는 우리 이제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열선 좀 깔자 골목에. 네. 근데 양지 바른 데는 솔직히 안 깔아도 돼요. 햇빛이 네. 금방 나서 괜찮습니다. 네, 햇빛이 너무
세니까 그게 금방 녹아버리더라고요. 근데 네. 그늘진 데는 한 달이 가도 겨울 끝날 때까지 안 녹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녹았다 얼었다 반복하면서 질퍽거리고 막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 사람이 이제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좀 아주 뭐 전선 하나라도 그러니까 2개 깔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차가 다니는 데는 2개를 깔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한 선이라도 깔아놓으면 그 길 따라서 걸어가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좀 이렇게 열선을 좀 깔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예, 선생님이 말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1m당 약 14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 구역을 1억 원 이상 소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열선을 깔게 되면은 1m당 14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걸 한 번 깔아놓으면은 평생 쓰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도로에 첫눈이 내려서 폭설로 인해서 뭐 교통이 대란이 되고 힘드는 것보다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세금을 써서라도 열선을 좀 깔았으면 싶은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보면은 네. 그러니까 도로가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보도블록을 자주 갈아요. 네. 근데 저희가 솔직히 저희 돈, 개인 돈이나 아니면 주민들 돈 모아서 그 보도블록을 까는 경우는 1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거의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년 동안 안 바꾸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그 보도블록이 가고 깨지는 경우만 조금만 이렇게 세면 바르던지 막 이래가지고서는 땜질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그나마 하나씩 이렇게 보도블록을 바꾸기도 하지만 예. 하나하나 깨진 것만 이렇게 바꾸기도 하지만 안 그런 데는 그냥 이렇게 살짝 세면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덮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나가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정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도로를 그 보도블록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돈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안 갈아도 된다. 뭐 2,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4, 5년에 아예 그냥 뭐 별로 안 좋아진 곳은 이제 바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크게 무리 없는 곳은 그 돈을 아껴서 열선을 깔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열선이 정말 중요하고 안전에 필요한 건데 그거를 좀 더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선생님 이야기에 정적으로 동감하고 정말 이 방송을 듣는 구청 관계자분이나 혹시 서울시 관계자분이 계시면 이렇게 눈이 와서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나 그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열선을 좀 깔아주신다면 모든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왔을 때 항상 걱정하는 게 문 밖에 나가면 미끄러울까 걱정이 네. 되고 내 신발이 혹시 미끄럽지 않나? 미끄럽지 않은 신발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미끄러우면 움직여지질 않아요.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이 미끄러울까 봐 못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하늘 아래 살고 있고 저마다 다른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저마다 값진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찾기 위해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지친 가슴 끌어안고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노래를 듣다 보면은 노래 네. 내용하고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내용이 참 비슷한 것 같고 연관이 많이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노래 가사를 지어내잖아요. 내 노래 그렇죠. 가사를 지어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비슷하게 살아가고 또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겪는 게 다 또 이제 조금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하잖아요. 태어나고 그다음에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늙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참 크게 보면은 다 비슷하거든요. 네.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또 열심히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말 잘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이렇게 원해서 사는데 예. 그 인생의 그 큰 점을 찍는 게 다 있어요. 살다 그렇죠. 보면.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수능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도 뭐 결정하는 게 있어서 뭐 인문계를 갈지 상업계를 갈지 아니면은 상업계 특성화고죠. 네. 특성화를 갈지 특목고를 갈지 자사고를 갈지 굉장히 머리가 맴도는데 그렇죠. 어느 학교를 간다고 해서 돈이 더 적게 들진 않아요. 솔직히 제가 보면 맞아요. 자사고를 간다고 해서 자사고가 비싸다? 그러면은 일반고를 갔을 때 우리는 돈이 안 드냐?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고를 갔을 땐 학원을 굉장히 많이 보내야 되고 자사고를 가도 학원을 많이 보내겠지만 그 다음에 특성화고를 보냈을 때는 우리가 학원을 안 보내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거의 비슷하게 돈이 다 들어가요. 엄마들이 요즘에 우리가 아이들이 옛날처럼 4명, 3명 뭐 아니면 5명 이렇게 낳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내가 돈이 없어도 그걸 다 쏟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잘 커서 뭔가 얘가 잘 살기를 바래서 돈을 많이 쓰는데 참 그 바라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서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정말 애써서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부 잘하면 네. 그러잖아요. 인생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그러는데 네네. 제가 보면 돈 버는 건 성적순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네. 맞아요. 공부를 잘해야 의사가 되는 거고 공부를 잘해야 변호사가 되는 거고 뭐 공부를 잘해야 자기가 원하는 공무원도 되는 거고 직장을 좀 반듯하게 가져요. 공부를 그렇죠. 잘해야. 그러니까 뭐 인생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성적순이다. 철저한 성적순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이번에 수능 보고 나서 선생님 만점자가 몇 명 나왔다 그러셨죠? 10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네, 10명 중에 7명이 그 의대를 간다고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의대를 가야지만 돈을 그래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의대에 대해서 의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가족들이 다 의사여서 다 알 수 있을까? 그건 또 모르잖아요. 그 공부가 그쵸. 얼마나 쉽진 않은 공부고 힘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아프신 분들 막 치료하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버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만 지금 그 만점자들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적이 예. 잘 나온 친구들은 대부분이 의대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AI 쪽 요즘에 많이 뜬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또 많이 빠지고 하는데 인기과로 막 가는 거예요. 돈 잘 벌만한 곳으로. 네네. 그래서 그 시기 때마다 인기 있는 과들이 막 있단 말이죠. 네. 어쩌다가는 뭐 건축학과가 막 인기가 많아지면 그쪽으로 싹 몰리고 그 다음에 뭐 유전이나 뭐나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몰리는 데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의대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참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전 잘 그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명 중 7명이 의대를 갔다고 했던 건 2026년이고요. 올해 2027년 수능 만점자는 5명이네요. 2027년 아니 27년이 아니라 내년 26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026년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6년이 5명이고 수능 명. 만점자가 네네. 25년도 친구들이 예, 예. 10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수능 만점자들 중에서 7명이 의대를 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저기 어느 학과로 진학은 안 갔을 텐데 대부분 그러네요. 가지 않을까라는 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도 솔직히 의대 가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 아이들은 이제 싫어하죠. 아이들은 의대 간다는 말 전혀 안 하고 뭐 꿈이 많아요.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한데 의대를 가야지 너가 편하게 살 텐데 근데 뭐 진료과도 또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어려운 진료과 아닌 데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진료과에서 돈 좀 편하게 벌면서 네가 그래도 나이 먹었을 때까지 편안하게 일을 하다가 너가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부모라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생각할 것 네, 같아요.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아이들도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하지 않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뭘 했으면 좋을까? 얘가 뭘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아주 잘하면 고를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요, 뭐 시험 잘 보시는 분들은 뭐 사법고시도 보고요, 행정고시도 보고요, 뭣도 보고요, 다 봐요. 의사도 되고 의사고시도 봐요. 그러면은 모든 공부 잘하는 분은 모든 걸 다 해요. 자기 꿈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못하잖아요. 그 정도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원하는 걸 해보지도 못해요. 가보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그 꿈을 갖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왜 이렇게 너무 차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고 그런 길을 좀 우리가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때 공부를 못했으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정말 꿈이 의사야. 그다음에 자기는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 그러면은 학교 때 공부를 못한 거를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앞선 선배 입장, 부모 입장에서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를 위해서 우리나라 친구들이 전부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그렇죠. 똑똑한 아이들이 의대를 가겠다고 그다음에 아니면 자기가 꿈꾸는 뭐 진짜 뭐 법 관련 일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도요. 외국 가서 많이 따요. 로펌에 들어가고 막 외국 뭐 회사 가고 그러고 회계사도 뭐 AICPI 뭐 이래가지고서는 뭐 아메리칸 가가지고 따고 막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미국 가서 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꿈이 있잖아요. 네. 그걸 찾아 모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남는 건 별로 없겠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는 진짜 하이 레벨은 우리가 원하는 학과 아까 다 갔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거든요. 네. 그 정도 레벨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갔다. 그러면서 이제 좀 중간까지 친구들은 다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떠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공부 안 해서 머리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그러지. 게임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만들어내는 거 엄청 잘 만들어내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저는 들더라고요. 항상 살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도 우리 세계에서 1등하고 또 춤추는 것도 진짜 뭐 이렇게 텔레비에서 뭐 대회 하잖아요. 크루 뭐 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정말 멋지고 또 K-팝 노래도 너무 잘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공부가 제일 어려웠어요. 태권도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렇죠. 아주 날라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막 네네네. 저렇게 나를 수가 있나 사람이 막 이럴 정도인데 진짜 아이들이 대단해요. 근데 그 선생님 초등학교 때 저희 애가 입학했을 때 네.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뭘 잘하는지 6년 안에 빨리 찾아라. 그래서 그 애한테 그걸 꼭 빨리 찾아서 빨리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알려줘라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김연경 선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배구 선수. 네네네. 그 부분 그 배구 선수도 저번에 MBC에서 신인 감독 김연경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그분의 일대기를 막 보다 보면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어릴 때 중학교 때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았었대요. 그리고 배구를 너무 잘하지 않아서 주전이 아니다 보니까 주전 선수가 가는 고등학교에 그냥 덤으로 1대1로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키가 작았고 운동을 못했었으나 아빠가 감독이었던 거예요. 친구 아빠가. 그래서 그 김연경 선수한테 그랬대요. 넌 앞으로 잘 될 거다. 더 키도 클 거다. 그러니까 내 명문고를 가라. 그냥 명문고가 아닌 일반 배구를 하는데 가지 말고 정말 배구 명문가를 가서 네가 가서 제대로 배우면 좋다. 그래서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등학교 들어가서 키가 크고 운동을 너무 잘해서 세계에서 딱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배구 선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한테 너 뭘 잘하는지 빨리 찾아주고 꼭 공부만이 살 길이 아니다. 잘하는 걸 찾아라. 그게 제일 좀 우리나라 교육에서 조금 투자하고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공부하는 걸 버리고 운동을 계속 시켜야지 이런 마음 드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뭐 악기를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체능을 체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고 아니면은 공부를 잘해서 진짜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쉽지 않게 그쪽 길로만 딱 가려고 했는데 얘가 여기에서 잘 될까? 아니면 얘는 그냥 악기라도 하나 배우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학교 공부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는 언니들이 배구를 했었대요. 가족이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운동 집안이 그러면 따라가요. 제가 네.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범수의 하루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나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면 사랑은 잔인하게
그 인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편할 테죠.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 바람도 매일이 다른데 그래도 이 세상이 살고 싶단 행복을 준 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대처럼 나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날까지 내가 어찌 살아낼까요. 벌써 그댈 보고 싶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아프게 하네요. 떠나네요. 다시는 못 쓰게 된 내 가슴은 이렇게 아픈데 사랑은 꿈을 깨듯 하루하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참 이제 뭐 벌써 12월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막 다가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그 일들이 한 해 동안 많았는데 이거 다 정리해 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은 그 어떻게 지낼까 막 잘 지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아니면 좀 후회된다 아니면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 뭐 전체 뭐 사회적인 것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열심히 이렇게 저희 천충사랑인 방송 열심히 해서 좀 좋았고요. 또 저희가 또 노래자랑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다 집안이 다 그렇게 막 아프거나 힘든 일 없이 그냥 잘 지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건 없었고 내년에가 더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제 올해 그 뭐 항상 다사다난하긴 하지만
올해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를 보고 많이 이제 뭐 아프셨던 분들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서 참 좋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좀 아프신 분들이 한두 명은 아니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다 건강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한 해였고요. 그래서 나아가는 분을 봤을 때는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계속 아픈 분도 있잖아요. 제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 집에도 꼬맹이가 있는데 아주 뭐 막 체력적으로 막 건강하거나 키가 잘 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가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이 되고 참 내년에는 좀 내가 좀 늦어가지고 뭔가를 놓치는 일이 없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세상이죠. 근데 내가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하루를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게 되면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나, 내가 뭘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참 이중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손이 잘 안 가는 뭐 이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 세상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보면 진짜 추진력 있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한 가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하나를 딱 얘기했다 그러면 그걸로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바로 그냥 보육원을 차려요.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하지만은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도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차렸을 때도 막 추진력 있게 빵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뭔가 새롭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은 많고 그 다음에 뭔가 할 걸 많은데 내가 그런 진짜 크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보다 좀 많은 그 영향력이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내가 부족한데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말도 안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답답하게 지내지 말고 좀 더 방법을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이루어져서 세상이 정말 살기 좋아지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한 걸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그러니까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네. 불법 건축물 한시적 합법 추진을 하는 게 내년 3월달 본회의를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지금 그 나라에서 국회에서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씩 좀 다 수용돼 가고 있다는 게 좀 또 우리가 좀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저희가 또 방송을 열심히 했었던 게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급식
급식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급식이 너무 아이들이 정말 먹을 수 있는 중학생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이렇게 음식을 해주면 좋겠다. 너무 좀 아이들이 손이 안 가는 음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준다는 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아이들이 친환경 음식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고기를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것도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또 가장 요즘에 하드 이슈를 말했던 건 학교에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거. 그게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게 꼭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중고등학교를 휴지가 없는 게 사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 민원을 내겠다고 하는 학생도 그 네이버에서 뉴스에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씩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첫눈이 오거나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도로가 빙판이 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열선을 깔아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방송의 힘을 빌려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변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또 내년에는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지금 이제 우리들의 소원이, 소망하는 게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올 한 해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에도 더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민원을 막 내지는 못했지만 계속 민원을 내서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가 걸릴 수 있도록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요, 휴지 하나든 사갈 수 있거든요. 학교에 도로말이 휴지든 뭐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휴지를 교실에다 좀 걸어놓자. 우선은 급하게.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휴지를 계속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거를 좀 한 번씩 챙겨서, 학교에서 휴지를 안 걸어주는데 그 학교 그거지라고 이제 하는 것보다도 학생들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교실 안에서는 화장지가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리고 네. 정부에서도,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화장지를 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이제 선생님도 저희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우유급식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초등학교 6년을 우유급식을 했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우유를 먹고 싶지 않은 아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유를 주지 않는다. 그건 너무 좀 불공평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흰 우유를 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경우면 초코우유라든가 딸기 우유라든가 다른 우유가 충분히 있고, 바나나 우유 다 좋아합니다. 바나나 우유도 좋은데 우유 자체를 아예 주지 않는다는 거는 가장 키가 크고 성장을 해야 되는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중고등학생 학생들한테는 정말 좀 너무, 그러니까 긴 시간 학교에서 아침에 8시에 나가서 집에 학교 끝나고 오려면 3-4시간 넘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딱 점심 한 끼를 먹고 아침을 이렇게 잘 챙겨 먹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우유 급식이 빠진다는 거는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꼭 그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거,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거, 모두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 많은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걸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댈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 원하는 것 그댈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리움의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댈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의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이제 돌아와줘 내게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올 한해는 정말 이제 뭐 그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도 참 많은데 그 올 겨울도 참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도 다 치르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기다리는데요. 네. 아직 벌써부터 아쉬움이 남는지 꼬마들이 방학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학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들이었는데 월요일만 되면 월요일이야 학교 가야 돼. 학교 가기 싫어 이랬는데 그럼 학교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아니 갈래. 그러면서 가는데 12월 되니까 또 이제 헤어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1년 동안 너무 잘 지냈고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좋았는데 또 헤어지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나 봅니다. 근데 참 인생이 그래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행복하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정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밖에 없고 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게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정말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서로가 사랑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게 진짜 큰 상처를 줘서 뭐 힘들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에도 보면 그 의대생이 의사인 아빠를 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떴던데 이유가 예. 아빠가 이제 이 의대생이 휴학을 했나 학교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휴학했다고 아빠가 엄청 혼내니까 아빠가 가정폭력을 사용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대학생이. 그러니까 네. 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빠는 이 애가 여기를 잘 다녀서 나를 좀 이거를 물려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아들은 정말 힘들어서 이제 그만뒀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지만 참 서로 간에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서로의 그러니까는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딱 이쪽만 일례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하는 게 너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이 공부야. 그리고 그렇죠. 너가 댄스를 하든 뭘 하든 뭐 특성화를 해가지고 뭘 하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 기본 레벨을 안 맞춰놓으면 입학이 안 돼요. 입학이.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뭐 어디든지 입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거든요. 다 경쟁이잖아요. 뭐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학생 수가 되게 뭐 적어졌다고 하지만 입시 결과 보면요. 그 경쟁률이요. 100이 넘어가요. 20대 1, 30대 1, 뭐 100대 1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많은 아이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왜 이 그렇죠. 아이들은 여기에 입학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할까? 힘들어하나? 그리고 그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 입시를 위해서 돈을 내는데요. 그거 뭐라 그러죠? 컨설팅이요? 컨설팅 말고 그 입학을 하기 위해서 그 전형료를 냈거든요. 네. 전형료가 싼 게 아니에요. 5만 원, 6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1차에서 5만 원 받고 2차에서 3만 원 받고 막 이래요. 그럼 8만 원을 받는 거예요. 네네. 편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많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게 한 군데만 느꼈어요. 대학 있는 대학이란 있는 대학은 다 느꼈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참 진짜 왜 이렇게 문이 좁은 걸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번 12월에는 정말 이 친구들도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올 12월에는 새로운 거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시도 정리해가지고 뭐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정말 원하는 학교 잘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가야 되고 이제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잘 됐으면 모두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년에는 잘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진성의 안동역 앞에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2월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 수능을 본 학생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판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
위해서